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잘 사는 게 무엇이지? 이런 질문이요. 그때마다 거침없이 대답하는 답이 이렇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끼고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내 인생 하나 잘 다루어서 다른 사람 피해 끼치지 않고 살면 잘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산다는 것, 우리 철학적, 이거 너무 올라가 버리나요? 그렇지 않고, 일상에서 우리가 잘 산다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덕을 베푼, 덕 있는 사람이 잘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보살, 보시, 자비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 베푼 게 보시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또 이웃사랑, 이건 이제 보시는 이제 전통적이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불교적인 개념이고요. 이웃사랑은 기독교적인 개념이죠. 덕을 베푸는 것도 액션이죠. 행위를 하는 거죠. 보시도 행위를 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 단속만 하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면 되니까. 남이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남으로 양분해 있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남과 섞이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될까요? 나 혼자 오래 산다는 게 해석되는 거네요. 이게 나와 남이란 그 단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나와 남 더해야가 우리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나와 남은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50대 50이니까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면 남은 나의 인생에 개입시키지 말고 나 혼자 사는 것은 50으로 밖에 사는 게 아니네요. 지금 우리는 나 혼자라도 살기가 버겁죠. 남 챙기기도 버거워요. 이게 과연 물질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 정신적 개념일까요? 정신적인 어떤 흐름,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것이 지금은 나 혼자 살면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자기 노력만큼 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또 남일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만 신경 쓴다는 또 좋은 의미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어찌 자기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때 어찌 지 혼자 다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지 않나요?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고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독립해서 한다는 말도 될 것 같네요. 경제적인, 문화적인 모두로부터 독립이 되는 거죠. 그럼 남의 피해 끼치지 않는 거죠. 피해 안 끼치고 살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또 이런 거네요. 남으로부터 도움도 받지 않고 남을 도와주지도 않는가, 그런 건가요? 근데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내가 잘 산다는 것은 독립해서 내 몸 추스를 수 있고, 그래서 남의 피해자고 산다. 그런데
조선시대를 갑시다. 조선시대는 덕을 베풀고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을 불법을 베풀고, 조선시대 이웃사랑은 없었으니까. 조선시대를 규율하는 어떤 유교적인 사상은 인사상이었잖아요. 여기에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고 살아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유교의 인은 부모와 형제 자매거든요. 가족에서 부모에게 잘하고 형제 자매가 의좋게 사이좋게 지내고, 이게 효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잘한다는 것은 행동이죠. 내가 누구에게 잘해준다. 형제 자매 간에 잘 우애 있게 지낸다는 것도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조선시대는 덕치라는 말도, 이 덕이란 말이 있었어요. 이 덕은 에너지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조선시대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 구실할 때는 덕을 베풀 때 가능한 거죠. 인간의 정이 있었죠. 정은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피해만 안 끼고 산다고 살고 있으면 정도 이제 끄는 거죠. 나와 남이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란 말이 있는데요. 남에게 피해 안 끼쳐. 우리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 나는 내가 일상 선택, 나를 선택했어요. 나 위에는 다 적이에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함께 속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집, 우리 아내. 여기서 우리 아내 이야기가 좀 복잡하네요. 영어로 쉽죠? My wife 딱 하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는 나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라 했어요. 우리 집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아내. 여기서 우리 아내는 한 남자의 그 아내지만, 그 아내는 커뮤니티 속에 있는 거죠, 개념이. 조선시대 나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는 존재하지 않았죠. 어떤 커뮤니티, 가족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는 가족 단위죠. 어질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집이에요. 일생 어디 가도 우리의 조선시대에 사고에는 나라는 말이 없었어요. 한자에는 아는 있었죠. 우리가 있었어. 일상생활에서 나라고 인정된 건 다 우리예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유전적인 코드죠. 사회적 유전적 코드라고 할까요? 우리는 우리로 살았는데 갑자기 수천 년 동안 우리라는 말로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는 이제 서양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왔어요. 영어는 아이니까. 맞진 않죠. 그러나 아이로 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로 산 적이 많지 아이로 산 적은, '나로 산 적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막 '우리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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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로 사는 그런 기본적인 역사성과 습관성이 있는데 갑자기 아이로 살게 되면서 혼돈이 왔죠. 우리와 아이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이제 가족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와 아이로 충돌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우리에서 잘 사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 참.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말은 남을 위해서 해줄 건 없다 이거죠. 그 서울에 그 청량리에 가면 청량리 그 이용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발관. 여기는 이제 이용 학원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학원생들이 이렇게 자격증 따가지고 기술 연마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발을 무료로 해줘요. 그런데 이제 어제 어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절에서 공짜 밥을 주고 밥을 주면서 공짜 이발 팁을 알려줘서 그 청량리 이제 이용원으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절에서는 보시를 베푸는 거죠. 자비심을 하고 남에게 재물을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이제 또 이발관에서 이제 공짜로 이발하고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베푸는 거죠. 베풀어야죠. 그냥 남과의 관계 담쌓고 자기 혼자만 남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게 잘 산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박해졌다는 뜻이죠. 누구도 어떤 개인도 여분의 시간이 없는 거죠. 자기 혼자 자기 문제에 대해서 방어하고 수비하고 이것도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속에서 방어하지도 않고 수비도 하지 않고 그냥 어울려 살아가는 거죠. 그 중에는 좀 덜 된 사람도 있고 또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행동하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남에게 피해만 주고 않게 사는 것은 양심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 불쌍한 사람 봤을 때 우리 양심은 도와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불쌍한 사람 많아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 봐도 마음을 닫고 전철에 보면 어떤 지금 꽉 차 있죠. 근데 전철에 이렇게 노약자석도 있죠. 근데 노약자석도 넘어선 많죠. 근데 이제 전철에 자리가 쫙 있잖아요. 젊은 애가 일어서서 양보하죠. 그 어제 이야기인데 양보한 대상이 쭉 봤는데 이제 어떤 여자분이 앉았어. 여자분이 이제 자리를 앉으면서 미안한 거죠. 근데 저쪽에는 약 한 30cm 근거는 아주 나이 든 사람이 있었어. 아무튼 그 이야기 대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밥 사는 거예요.
요새 점심 한 끼 사려면 굉장히 점심값이 비싸잖아요. 살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자기 돈으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함께 점심 내기도 어려워요. 어디 가서 공짜 술을 얻어먹을 곳이 없어요. 돈 없으면 술도 못 먹어요. 지금 어떤 절과 청년 이용학원에서 베푸는 무료 예발관에 이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죠. 돈 안 받는 거니까. 법상 하자 없습니다. 거기서 하는 그 할아버지 말씀이 그래요. 78세를 먹었는데 참 세상을 사는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에게 피해만 안 끼고 살면 될까요? 근데 막상 우리가 도를 할 때 도울 사람도 없어요. 다 도움을 거절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가방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들어줄 수도 없어요. 거부하니까. 도움 받기도 싫고 도움 주기 싫다는 뜻인 거죠. 그렇게 난 나 혼자 산다 뜻이겠죠. 모두가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의 본질인 양심 쪽에 있는 순수한 양심 속에서 있는 측은지심이란 게 있잖아요. 공자가 말했나요? 측은지심, 시비지심, 뭔가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안 해요. 누가 잘하든 못하든 신경 안 쓰고, 누가 힘들게 살 신경 안 쓰고, 다 문을 닫아요. 소위 양심적 요소를 다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양심은 털나죠. 혼자 살아요. 이야기도 안 돼요. 이야기도 안 돼요. 일상은 이런 게 있죠. 시골에 살면 반드시 그냥 상가집 가죠. 왜냐하면 내 부모 돌아가시면 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서로 협력하고 사는 거예요. 돈 내서. 혼자 못 살아요. 우리는 많은 것이 인간의 양심적, 본성적 이런 것들이 퇴보되거나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랑을 해줬고, 석가모니는 자비를 해줬고, 공자는 인을 해줬습니다. 혼자 살지 마라 이거죠. 남의 피해만 안 끼쳐 살아. 그러지 말고 도움을 주고 살아라 이거죠. 도움을 줘라. 그러면 덜 힘들죠.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요즘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좀 현직에 있을 때는 다음날 얼굴 타니까 조금 손해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퇴직해도 월급도 안 타고 하니까 뭘 할 수도 없는 거네요. 함께 산다는 거, 남에게 피해만 안 끼고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면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모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함께 사는 거거든요. 남이 없죠. 다 우리거든요. 이웃이거든요. 우리 이웃 이런 거잖아요. 조선시대는 남이란 단어도 없었어요. 우리하고 이웃이 있었죠. 조선시대는 유교적인 근간으로 한
인사상으로 살았어요. 서로 돕고 살았다고요. 상부상조. 이게 우리는 상부상조였어요. 서로 힘들게 살아서 그랬나요? 그 인간의 정도 있었고 인간답게 산 거였죠.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안 돼요? 우리로. 물론 이 돈과 경제와 경쟁과 이건 자본주의 속성이지만 30에서 60에 경쟁이 있는 게 살고 60 이후는 경쟁이 아닌 서로 돕고 사는 그러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고 살면 잘 사는 것일까? 이 답에 우리는 어떤 답을 써야 될까요? 네일까요? 아니올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